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치 관련해서 스몰톡 3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캐치는 공부해보니까 좀 쉬워요. 다른 부분보다. 자, 첫 번째 스몰톡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 사이즈로 새 신발 있는지 문의드려요. 죄송한데 무슨 사이즈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매장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38 사이즈로 새 신발 있는지 문의드려요. 꼭 새 신발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찾는 신발이면 됩니다. 혹시 38 사이즈로 이 신발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죄송한데요. 무슨 사이즈라고요? 38요? 36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못 들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못 들었네요가 오늘 대표 표현이었죠? 다 같이 뭐죠 여러분? I didn't catch that 이거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매장 같은 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있는지 문의드린다 할 때는 조금 공손하게 예를 차려서 얘기하는 게 좋아. 그러면 I was wondering. 그죠? 그 다음에 if you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size 38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I was wondering if 구문을 쓰라는 얘기죠. 죄송한데 궁금했어요. 이 38 사이즈로 이것이 있는지 해서 이게 바로 inquiry라고 그러잖아요. inquiry. 문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장 매니저하고 여러분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일적인 관계죠. 일종의. 따라서 I was wondering if you have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표현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원어민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Hello, I was wondering if you have the new shoes in size 38. I'm sorry, what size? I didn't catch that. 좋습니다. 그 사실은 영어만 놓고 한글 보면 뭔가가 참 한글을 한글답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사실 새 신발이라고 해버리니까 좀 어색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 The New Shoes라고 하는 것이 새로 입고된 그 새로 입고된 신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 신발이라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 여러분은 영어가 인강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저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 have the new shoes in size 38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뉴발란스에서 새로운 신발이 들어온 거예요. 혹은 뭐죠 여러분? 990V6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을 new shoes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I didn't catch that 이라고 표현했죠. 어렵지 않죠?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몰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 했나요? 저희 집 고양이가 뭘 넘어뜨리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제 책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제 실제 스토리입니다. 제가 원어민에게 제 회화책 언제 나온다 두 번째 책이다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더라? 길어서 잘 못 알아들었다. 길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저희 집 고양이가 뭘 넘어뜨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하니까 뭐 괜찮아요. 제 책에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못 알아들었다 뭐죠 여러분? I didn't 다 같이 catch that.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서. 저희 집 고양이가 뭘 넘어뜨리는 바람에 이런 거 있죠. 넘어뜨리다.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 knock something 옆으로 over. 이때 over는 옆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he or she knocked it over, knock something over. 이게 이제 옆으로 넘어뜨리다, 서로 쓰러뜨리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 있는가 이따가 모범 다운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 책에 관심 가져주는 거 말도 고맙다 할 때 좋은데요 할 때 이때 좋은데요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하죠? I'm just glad that 주어 동사 이 구문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m just glad that you are interested in my second book 아니면 in my book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I'm glad가 다행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좋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기쁘다. 그래서 이때는 좀 후자의 의미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영어를 먼저 보고 성우의 목소리 들어볼 텐데 왜 그러냐? 바로 첫 번째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What did you say wa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이 어순이 어렵다는 분이 꽤 계셨거든요. 혹 심지어 이거 틀린 영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did you say라는 거 있죠. 얘를 빼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남죠? What wa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맞죠? 그럼 문장 딱 맞잖아요. 의문사, 비동사 딱 들어가는 거. 그런데 did you say는 그럼 뭘까? 이런 것을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삽입절. did you say가 의문문에서 어순이 딱 맞잖아요. 그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삽입절로 들어가니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의 두 번째 책 제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What i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이겠죠? 하지만 뭐라고 하셨죠니까 뭐죠? What did you say? 그 다음에 어순이 was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What'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성우의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들어볼게요. What did you say wa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I didn't catch that because my cat knocked something over. No problem. I'm just glad you're interested in my work.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몰 토크 역시 캐치 쓰는 거 한글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클라인 선생님 3, 4번 문제 답을 못 들었어요. 아, 그래. 다시 불러줄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 죄송한데요. 쌤 3, 4번 문제 답을 못 들었어요. 자, 중간고사 끝나고 쌤이 답을 불러주니까 3, 4번 문제 답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옆에 애들이 시끄럽게 했거나 해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3 and 4 이렇게 된 겁니다. 뭐에 대한 답은 공교롭게도 전사 to를 쓰게 돼 있어요. of가 아니고 the answers to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3 and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시 불러준다는 것은 뭐 repeat 하겠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에서 바로 캐치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answer 또 solution 그 다음에 key 이런 것들 다 하면 to가 오게 돼 있어요. 뭐에 대한 답 이러면 these are the answers to question number 3 and 4 question number 3 and 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this could be a solution to 저출산, low fertility rate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열쇠가 그 문의 열쇠할 때 this is the key to the door라고 그러지 of the door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왜 to를 쓰느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답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못 찾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문제에 답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the key to answers to solution to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좋습니다. 자,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 들어볼게요. Excuse me, Mr. Klein.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numbers 3 and 4. Ah, okay. I'll give the answers again. 좋습니다. 그래서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numbers 3 and 4. 이러니까 I will give the answers again. 선생님은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좀 어렵다, 그죠? 답을 다시 불러줄게, 이거를. I will give the answers.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저도 익숙치 않습니다. 자, 캐치 관련해서 스몰 토크 어렵지 않았죠? 자, 여러분, I didn't catch 이거랑 I don't get it. I don't get what you mean의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캐치는 소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I don't get what you mean.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이거는 뭐의 문제?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섞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케이스 시즌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시즌 포인트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시즌 포인트 한글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다들 회의 참여 전에 마이크가 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드시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은 다른 방에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줌회의 셋업을 하는 호스트가 하는 말인데요. 죄송한데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 다들 회의 참여 전에 마이크가 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드시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회의 중에.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은 다른 방에 꼭 두셔야 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 캐치를 쓰는 거겠죠,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I can catch. 그 다음에 what you are saying. 어렵지 않죠? I didn't catch what you're saying.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can catch what you're saying이 되겠죠. 자, 이건 워낙 배운 표현이고 대표 표현이라 오히려 잘 하실 것 같고요. 회의 참여하기 전에 마이크가 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뭐뭐 상태로 해주세요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늘 쓰는 표현 뭐죠? Please make sure. 맞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투부 동사도 가능한데요. 이 정보의 상태, 이 상태가 되도록 해달라 할 때는 주어 동사를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please make sure your mics are working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Please make sure your mics are work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드시거나 마시면 안 된다 할 때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가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고급스러운 표현은 이거예요. As a reminder.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영어입니다. 근데 이걸 좀 너무 부담스러운 분은 I'd like to remind you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d like to remind you that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부담은 적죠? 근데 이제 아주 세련미 있는 영어는 as a reminder, you're n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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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뭘 드시거나 하면 안 된다면 고민이 좀 되는데 좀 세게 얘기할 때 you are not supposed to eat or drink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에서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하면 굉장히 세게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데 사전 찾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금지 이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are not supposed to 그 다음 뭐죠? supposed to look up. look up 이라는 게 검색하다는 얘기예요. look up. 그 다음에 in the dictiona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사전에서 뭐 단어 찾고 이러면 안 된다. 굉장히 세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You are not supposed to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산만하게 만든다는 동사가 distract예요. 근데 산만하게 만드는 하면은 distracting이에요. ing. 내가 산만해졌다는 것은 distracted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명사로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면 distractions라고 해요. 따라서 이때는 만약에 주어를 that으로 잡는다면 that can be distracting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distracted가 돼야 되나요? distracting이 돼야 되죠. 주어가 that이잖아요.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는 I'm distracted, I get distracted이지만 그렇게 먹는 거나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산만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that can be distracting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꽤나 산만해질 수 있다니까 모범 답안에는 that can be quite distracting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나 이것은 딴방에 둬라 이것은 그냥 keep something in another room이라고 하시면 돼요. another room. 그러면 보관하다라는 말이잖아요. keep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잘 안 들린다는 거. 아까 뭐였죠? 이건 적지 않고 말로 해볼까요? I cannot catch what you're saying. 근데 이렇게 아무리 캐치를 공부해도요. 결국에는 급하면 히어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화나 뭐해서 내 목소리 들리냐 할 때 Can you hear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an you hear me? 그런 영어에서는 hear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I can catch what you're saying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의 고급스러운 버전이 뭐였죠? 다시 한번 as a reminder. remind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굉장히 세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할 때 뭐였죠 여러분? You are not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였습니다. You are not supposed to. 수업 막 이렇게 제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생이 그게 도리가 아니고 본분을 잊은 거죠. 이러면 You are not supposed to skip class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제 영문 들어보시겠습니다. I'm sorry, I can't catch what you're saying. Everyone, please make sure that your mics are working before entering the meeting. As a reminder, you're not supposed to eat or drink anything. That can be quite distracting. Finally, please make sure to keep your pets and children in another room. 좋습니다. 이게 오늘 대표 문장이었고 make sure 주어 동사 구문을 잘 써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Please make sure your mics are working. 이거. 그 다음에 as a reminder나 I'd like to remind you. 이거. 그 다음에 not supposed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라고 할 때 that can be distracting 혹은 that can be quite distracting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further studies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들린다, 들리다, 또 보이다 이렇게 할 때 소리가 작아서 혹은 소음 때문에 안 들린다 혹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이럴 때는 원어민들이 구동사인 make out을 써요. 이 make out이 사실은 좀 성적인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남녀가 뭐 어떤 애무를 하다 이런 뜻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타동사로 쓰여가지고 make out something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자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라거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도산대로에 있는 C샵이라고 하는 안경점에 갔어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해요. 근데 이거 보이세요? 하니까 I can't actually make them out. 이건 뭐죠? 그 글자는 안 보이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느낌 오시죠? 그럴 때 원어민은 make out을 쓰니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려요. 혹은 잘 못 들었다. 소리적으로 다른 소음이 방해를 해서 당신이 하는 말 못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영작은 정말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I couldn't make you out. 그 다음에 over the noise입니다. 이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make you out은 너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over the noise라는 over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해석하면은 잡음이나 소음 때문에라는 말은 해석은 가능해요. 여러분 5세의 꼬마가 키가 작은 꼬마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 저기 아파트 1층 가서 쓰레기 분리하는 데 있지? 거기 가서 이거 비닐봉지 쓰레기 봉투 이거 그쪽에 넣어. 그걸 덤스터라고 해요. 영어로는 덤스터. 자 그거를 큰 쓰레기통을 덤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꼬마애가 키가 작았는데 덤스터는 이만큼 높아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걸 넘기는 것을 get it over the dumpster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over는 물리적으로 뭐를 넘기다는 게 over거든요. 따라서 이게 확장적인 의미를 띠게 되면 극복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극복하다, 이기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떨치다면 get over the cold라고 그러고요. get over the cold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못 이겼다면 I cannot get him ov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over는 뭐를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 문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I couldn't quite 필요 없어요. make you out over all the noise라는 것은 네 목소리가 주변에 나는 소음을 over, 이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소음에 네 목소리가 덮여버렸다는 것이 over가 되는 거죠. 이제 느낌 조금 오시지 않나요? 참 이런 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가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choose A over B라고 하면 B가 아니라 A를 선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B를 넘겨버리고 제껴버리고 A를 선택하다 해서 choose A over B 할 때 그 over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이 애플의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럴 때도 have an edge over Apple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애플을 제껴버리고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할 때 삼성 has an edge over Apple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까지 알아두시면 덤으로 영어 상식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는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음부터 시작. I couldn't quite make you out over all the noise라고 해서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make you out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over the noise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많아요. 자 봐봐요. I don't understand 하면 되는데 왜 자꾸 I don't quite understand 이런 얘기 자꾸 하시죠? 기억이 안 나면 I don't remember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I don't quite remember 사람 짜증나게 이런 말 붙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이때 quite를 부정문에 붙이면 톤 다운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I don't understand은 되게 맹탕같이 들려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해 안 되는데요? 이런 말. I don't remember. 몰라 나 기억 안 나. 이런 말이 되죠. 정말 사람이 좀 예의가 없게 들리죠. 그러면 I don't quite understand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I don't quite remember라고 해서 기억 날 듯 말 듯 한데 잘 모르겠네. 이러면 I don't quite remember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어는 기초 단계에서는 아직은 욕심을 내기에는 벅차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들리게 말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꼭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급 단계를 서서히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욕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자, 그것도 첨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어려워. 지금 어떤 분이 서울역에 있거든요. 친구랑. 근데 여러분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기차 들어오고 이런 소리 엄청 세잖아요. 따라서 안내 방송이 잘 안 들려요. 근데 대충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야, 대충 뭐라 그러네, 지금. 들리는 말로 우리 기차 10분 정도 연착한대. 아니면 늦게 대전역에 도착한대. 아, 서울역이 아니고 대전역일 수가 있겠다, 여기가. 그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대충 들리는 말 영어를 못해요. 솔직히 원어민이라고 얘기하면. 좀 영어 하는 사람 이렇게 하겠다. I can barely hear. 이 정도 하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들긴 한다. 이 정도면 영어 수준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진짜 네이티브 영어는 make out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make something out이? 겨우겨우 소리가 작지만 겨우겨우 듣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from what I could make out 이라고 해요. 정통 원어민은. 그러니까 내가 겨우겨우 들리지만 조금은 들리니까 내가 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 말이 바로 대충 들리는 말로는 이러는 것 같네라는 말이 되는 거죠. from what I could make out. 느낌은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습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듣고 이해하는 거에 만족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어가 전체적으로 무르익으면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어의 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인위적인 연습이고 막 따라하는 것보다도 뭔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이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학학습이지. 이걸 아직 전체 영어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만 어거지로 그냥 외워서 툭툭툭 내뱉는 것은 사실 이 표현을 제대로 알고 체화가 돼 있다고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쓰지 말까요, 쌤? 그러면 이거 못 알아들어도 돼요? 이게 아니고 일단은 이 말을 원어민이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rom what I could make out 하면 아, 그 뜻이구나라고 알아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 구동사 학습의 효용성은 원어민들이 실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얼 라이프 상황, 일상 상황에서는 구동사를 하루에 수백 번을 쓰고 살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make out 같은 걸 다 모른다면 여러분 계속 그 사람 말을 가까스로 알아듣거나 오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 문형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from what I can tell 이런 표현을 옛날에 회화책에서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문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From what I could make out 이것도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make up 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넣는다는 것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왔죠? From what I could make out, our train will get to Daejeon Station maybe 10 minutes lat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한번 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문입니다. 자, 아시아 사람들이나 동양인들에게는 미국식과는 다른 이 영국식 억양. 저는 실제 이 예문을 원어민하고 대화하다가 원어민이 쓰는 걸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여러분, 억양이나 발음 이런 거 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해의 문제입니까? 소리나 감각의 문제입니까? 소리나 감각의 문제죠. 이해가 아니에요.
영국식이나 스코티시나 오스트레일리안 발음이나 억양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우리에게. 그럴 때 원어민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저에게. British accents can be hard to make out이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make out이 뭡니까? 소리나 억양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For most Asians, British accents can be really hard to make out. 영국식 발음이 좀 알아듣기 힘들긴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이럴 때 make out을 저는 원래 이 말을 원어민이 저한테 할 때 make out 뜻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in person, 즉 미디어가 아닌 직접 원어민하고 만났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make out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내재화가 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For Asians, the different British accents can be hard to make out이라고 했죠. 맞죠?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make out 같은 거 알아두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 어떠세요, 여러분? 드시죠? 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데이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